자, 정보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올해는 G의 해죠. GT. 네. 우리가 그 12간지로 봤을 때 예, 예. 내년에는 소의 해입니다. 네. 신축년이죠. 아, 네. 이수철 이사님은 또 뭐 잘 보시잖아요. 워낙 그 연륜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론 이제 감으로 하실 수는 없지만 내년 시장은 어떤 기운이 좀 확 들어오는 뭔가 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조언 중에서 보면은 호시우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호시우보. 하죠. 네. 호랑이의 눈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사물을 잘 판단해서 하게 되면은 좋은 투자 결과를 가질 수 있다 해서 내년이 신축년, 그래서 소의 해입니다. 네. 그래서 느긋하게 시장은 올해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는 K자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K자에서 위로 올라가는 업종이나 테마가 있을 것이고요. 좀 소외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빠른 시장 변화에 대해서 내년에는 호시우보,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무엇이 좋은지, 어느 산업이 성장하고 어느 테마가 투자 수익이 좋을 것인지 그런 식의 집중을 해서 보시면서 우리나라 말이 참 뛰어난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자로 신축인데요. 네.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새롭게 짓는. 그래서 쌓아 올리는 거죠, 새롭게. 오래 고생하셨었던 분들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네네. 단 이제 K자 영문으로 예. 되는 업종과 되는 산업, 되는 기업은 더 잘 알파벳 될 K자 것이고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업종이 붙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거에 굳이 네네. 목매지 말자. 저퍼는 더 저퍼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으로 보되 소의 걸음처럼 예, 황소의 등을 타고 천천히 걸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빨리 변해도 제가 저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이나 종목은 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 내려오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핫한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여태까지 피킹을 해주신 기업들 보면은 시세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IT에 많이 특화를 하셨는데 그 네. 시류는 딱 맞죠. 네. 오늘도 그쪽으로 좀 가볼까요? 아니면 연관성 있는 것 같긴 한데 IT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 케미칼? 그렇죠. 예. 오늘은 그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을 갖고 있는 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IT였기 때문에 IT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네. IT 산업의 쌀이 반도체.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가 그 유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은 의식주로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망하지 않을 업종.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써야 되는 것들. 필수적으로. 예. 네. 그래서 섬유 산업의 반도체라 할 수 있는 스판덱스 산업과 관련돼서 글로벌 1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효성 TNC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효성 TNC. 네네. 효성그룹은 어제 그 데이터 센터 또 얘기를 또 네. 했는데 이 1조 원 TNC 투자해서 부지하고도 예, 부담 부지. 안양에 있는 효성 TNC 공장 부지 축구장 3개 크기이죠. 세계 크기. 예. 네. 그게 이제 효성이 분할을 하면서 효성 TNC가 가져왔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약 1조 원 정도 외국계의 빅데이터 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공장 부지의 그룹 차원으로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효성 TNC의 수익에 얼마 정도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 되냐 좀 가늠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 효성그룹 자체가 이렇게 4차 산업과 대비해서 진일보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성 하여튼 의식주라는 개념으로 네. 이제 거의 의복에 해당되는 네. 관련성. 곧 연말에 또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예, 뭐 동절기는 항상 춥긴 합니다만 추우면은 그래도 몸에 좀 붙는 옷이 보온상. 네. 요즘은 양복도 저희 이제 정장도 약간 스판덱스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듭니다. 네. 숨쉬기가 힘들어서. 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효성 TNC. 그래서 일단 이제 스판덱스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스판덱스는 이제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섬유에다가 폴리우레탄 소재를 섞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스판덱스라고 합니다. 네.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고무줄보다 약 3배의 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성이 5배에서 8배 정도 되는 탄성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적용처가 과거에는 그냥 뭐 수영복이나 스타킹, 여성 속옷에 국한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청바지도 스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골프복에도 스판이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죠, 거의. 예,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운동이 많아지면서 실내 요가나 실내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스판덱스 소재의 사용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보면 여성 위주에서 이제는 남성복 라인도 스판덱스 제품이 확대되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룰루레몬이요? 예, 국내 브랜드로서는 이제 잭시믹스하고 안다르가 호젓을 보이고 있는 상품이죠. 네. 그래서 이 스판덱스 제품은 이런 식으로 과거의 특정 부분에서 지금 일상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뭐 등산복에도 스판덱스 소재가 들어갔고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상복에서도 스판덱스 소재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확대되어지고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효성 TNC가 올라가면서 그 코로나 관련돼서 마스크 밴드 귀걸이에도 들어가고 방호복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겠지만 저희가 실생활에서 특히 이제 그 효성 TNC가 그 만들고 있는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스판덱스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기능이 좀 약한 로우나 미드엔드 제품은 좀 착용을 하고 몇 번 하다 보면 그 우리나라 표현도 그런 표현을 해요. 옷이 울었다. 그래서 이제 주름이 준다거나 이 탄성 강도가 떨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 스판덱스 제품이 운동복에 들어갔을 때는 근육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탄력 있게 그 강도가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그 구매자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고급 제품들은 다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효성 TNC가 하이엔드 제품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 마켓 쉐어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2등, 3등, 4등, 5등까지 중국 업체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업체가 생산해내는 제품은 중가, 저가 제품, 로앤 미드 제품이기 때문에 그 하이엔드 제품의 효성 TNC하고는 저희가 좀 구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일각에서 원화가 저렇게 강세를 하게 되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효성 TNC 스판덱스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드나 로우엔드 제품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효성 TNC는 지금 이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쇼티지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기업체가 중국의 저장 화평이라는 회사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화펑이군요. 지쟁 화펑이라고 하죠. 아, 지쟁 그래서 화펑. 예, 저장성에 있는 화펑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범용적인 스판덱스, 중국산 스판덱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끊어진다고 그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주름이, 모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저가하고 하이엔드는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원료인 PTMEG 제품을 네. 중국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생산 관련돼서 일괄 생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원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체 생산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로한 앤 미드 제품보다도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와 관련된 우려는 가격 전이로 상세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급과 관련돼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터키의 체르케스코이 공장이 증설을 하게 됩니다. 네. 기존에 2만 5천 톤 규모에서 4만 톤 규모로 1만 5천 톤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 증설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고요. 현재 전 세계 마켓시어 33%를 차지하면서 14만 톤 생산 캐파였었는데 여기에 10% 이상
1만 5천 톤이 증가하게 되면은 마켓쇼는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내년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효성 첨단 소재로 잡혀 있는 베트남 법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을 효성 TNC가 가져오게 되면 효성 TNC 입장에서는 뭐 분기별로 100억에서 지금 단가로 따지면 뭐 분기 2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이군요. 네네. 네, 중국의 6조 원보다는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는 절대저평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중국이 물론 고평가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품 구성이나 그걸 놓고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저평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이 그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에서 발생되는 원면을 사용을 금지를 하게 되면서 국제 원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커튼 그리고- 제가 가격을 좀 봤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비드-19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의 면화 작황을 제대로 못하면서 인도 면화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면화가. 그렇죠. 원래는 하나씩 목화솜을 다 따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면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대체적으로서 화섬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제품까지 태클을 건다라고 하면 반사 이익은 더 커질 수 있지 그렇겠네요. 않나 싶습니다. 네. 위치도 딱 좋네요. 물론 이런 약간의 그 재료들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주가가 12월 중순 이후에 좀 약간 반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다시 원위치 됐거든요. 네네. 근데 원위치 될 만한 이유는 뭐 이제 연말에 대주 양도세 차익 과세라든지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수급으로 좀 밀렸지 본질은 아예 또 변한 게 없고 잘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모니터상의 차트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성장 종목은 일정 부분 수익 취하시면서 장기 수혜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효성태인 씨 같은 경우는 한국산 그린 뉴딜 정책, 그래서 녹색 산업의 수혜주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효성태인 씨가 국내 리사이클을 폴리에스테르 섬유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요. 네. 그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제품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72%입니다. 이 상표명을 리젠이라고 하거든요. 리젠. 예, 리젠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생수병이나 페트병 다 라벨 띄워서 깨끗하게 버리라고 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500ml 생수통 16개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젠과 관련돼서는 일본하고 네덜란드에서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재활용과 관련돼서 리사이클 나이론 제품이 또 있습니다. 나이론을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제품인데요. 네. 그 제품의 이름은 미판입니다. 그래서 이 미판 제품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글로벌 1위의 아웃도어 백팩 업체가 미국의 오스프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 산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등에 이렇게 그 배낭 뒷면에 그 새 모습이 있는 건데요. 이 오스프리의 1분기서부터 납품하는데 미판 리젠 로빅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아디다스나 타겟이나 H&M 브랜드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 친환경 섬유의 사용률을 100%로 올린답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섬유와 관련돼서 업계 선도업체인 효성 TNC는 더욱더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나이론 소재를 통해 갖고 시장에서 많이 어필됐었던 유명 패션 브랜드 프라다도 네. 친환경 소재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3분기 영업이익률이 662억 원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하였고요. 네. 4분기도 약 800억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상의 차트만 놓고 대응하지 마시고요. 현재가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매 전략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소 얘기 꺼내는 바람에 좀 길어졌는데 네네. 시장 풍문 기업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SK입니다.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 글로벌 바이오 CMO 위탁 생산업체 관련돼서 인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상장사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몇 개를 거느리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중에 SK팜테코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SK팜테코나 SK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데 SK팜테코가 그 글로벌 바이오 CMO 업체를 인수할 것이다라고 이거는 추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사를 성장시켜서 SK팜테코를 상장하면서 SK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SK가 원래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로이반트사라고 하는 회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는데 2억 불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이반트사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에 아마 이 조인트 벤처 관련돼서 뉴스가 끊임없이 줄줄이 계속 나오면서 예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조인트 벤처가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온코피아라고 하는데요. 온코피아. 온코피아요. 네. 이 온코피아를 통해서 그 SK팜테코 같은 경우는 그 항암제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유통 관련 기업과 관련된 투자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한국초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초전. 한국초전의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는 벨스타라고 하는 외국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을 미리 예측해서 SK가 이 벨스타에 20%를 투자해서 2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정부가 친환경에서 수소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는데 SK그룹 차원에서 2025년도까지 28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28만 톤의 대다수는 아마 SK ENS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만드는 수소이기 때문에 블루수소라고 저희가 칭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K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투자 회수와 투자를 통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그 바이오 CMO 인수 관련된 뉴스가 회자된다라는 건 저희가 좀 기억해둘 만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젠진 모르면 한번 나올 것 같네. 네. 어제 저희 일발장전도 SK를 좀 했거든요. 네네. 네, 제가 못 봤던 포인트를 더 봐주셨는데 위치도 좋고 오늘 효성 TNC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좋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만 하고 끝낼까요? 저녁 시간의 특징지 보면은 그 IMBC라고 하는 기업이 시간외로 약 9.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IMBC는 아시다시피 MBC 방송국의 그 방송 콘텐츠 온라인 유통 기업이죠. 요즘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저희 콘텐츠들이 되는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동방상사하는 모습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약 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회사를 봐야 될 텐데요. 자회사가 엘림넷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엘림넷. 네. 엘림넷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국내 공공기관에 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 제품이 미국 업체의 제품입니다. 이 미국 업체의 제품이 국내 유통 총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높아지면서 이것과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종목 마지막으로 봤을 때 JT라고 하는 기업이 5.7% 상승 시연하였습니다. J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그래도 공급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다변화되어 있는데 반도체 빅사이클과 연관돼서 동반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인데요. 꼼꼼하게 한번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특히 앞에 이제 효성 TNC하고 SK는 전도가 유망하다. 오늘도 네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정보회의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